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 이 두 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드라마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배우입니다. 그 배우 서현진 씨가 나오면 저는 웬만한 드라마는 다 봤거든요. 그래서 서현진 씨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제가 드라마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이 두 드라마에는 서현진 씨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 드라마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더불어 이제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경제학도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조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는요,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 채널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조금 피하고 싶거든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될까를 조금 보고 싶은 거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사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뭐 제가 국민연금 이야기는 할 때나 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아, 이건 틀렸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견해의 차이라기보다는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 그것은 잘못됐고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는 사실 이제 사람의 관점의 차이지 이게 맞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는 조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의 차이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과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관점의 차이가 명확하게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차이가 사실 경제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같은 현상을 보고도 해석이 다른지, 왜 같은 현상을 보고도 서로 바라보는 입장과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에서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본 재벌집 막내 아들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스토리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 흐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요. IMF가 와서 우리 경제가 되게 힘들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되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방식을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보고 있죠. 이게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IMF가 오니까 기업이 힘들어지고요. 기업이 힘들어지니까 거기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는 뭐 아진자동차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는 경제가 좋아지니까 기업이 잘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이 창출되니까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이야기도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우파 정치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낙수 이론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 특히 기업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 그 중에서 대기업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서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더 많이 쓰면서 우리나라의 GDP 상승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 각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드라마 내에서 중요하게 비춰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각 개인은 정해진 운명을 좀 받아들이는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개인의 삶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울 자가가 있고요. 대기업을 다니고요. 이 사람이 부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거든요. 4년제 대학을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초엘리트이고요. 이 재산상으로 봐서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제마저도 되게 힘들게 그려지잖아요. 물론 김 부장이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았고 그 돈을 가지고 연금으로 연금 혜택을 꾸준히 받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사기를 많이 당한다라고도 알 수 있고요. 또 김 부장이 우리나라 초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각 개인의 삶이 정말 중요하게 나옵니다. 같은 부서 내에서도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어떤 다른 일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다 보면 개인의 삶이 되게 중요하고 이 개인의 삶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바텀업 방식의 경제를 해석하고 이해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 기업을 대하는 우리들의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김 부장님은 확실히 회사에 충성하고 회사에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의 아들을 보면 그의 아들이 이제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 다르거든요. 물론 그들이 사기꾼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김 부장이 있던 영업 1팀의 그 사람들도 보면 한 명씩 이제 연차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회사를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고요. 각 개인의 삶에서 경제 현상과 경제 현상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응해가는 어떻게 적응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이 드라마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정사와 야사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은 조금 정사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야사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정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야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살았던 일반 대중들의 모습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게 야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낙수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경쟁에서 많이 해요. 사실 GDP가 우리나라가 뭐 5% 성장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5% 좋아지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GDP가 좋아진 것이 나의 삶이 좋아졌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부분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 GDP가 성장했지만 나의 삶이 변화가 없을 때
생각해보면 개인의 삶도 매우 경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두 개의 드라마를 통해서 경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건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혹은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